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교과서 27쪽부터 31쪽까지 읽으면서 밑줄 긋고 필기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까? 학습 목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질문지법. 질문지법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한 후 조사 대상자가 그 질문지에 답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이다. 조사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하기도 한다. 질문지법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를 대량으로 조사하기 쉬워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또한 같은 항목으로 여러 사람을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쉽다. 하지만 질문지 회수율이나 응답률이 낮은 편이고 조사 대상자가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질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다. 또한 문맹자에게 활용하기 어렵고 조사 대상자가 질문지의 항목에 국한하여 응답하므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응답 보기 칸에 중복된 내용이 없어야 한다. 응답 가능한 모든 보기를 제시해야 한다.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한다. 한 문항에는 한 가지 질문만 해야 한다.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피자 가게의 질문지. 손님으로서 이 질문지에 응답하고자 할 때 각 문항에 문제가 있다. 1번 문항의 경우 한 문항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피자의 맛에는 만족하지만 양에는 불만족스러운 경우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2번 문항의 경우 피자 가게를 찾는 이유가 제시된 선택지에 없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해서 그 가게를 찾는 손님이라면 응답할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3번 문항의 경우 얼마나 자주라는 표현이 애매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먹는 사람의 경우 기준이 일주일이면 1에 해당하지만 한 달이 기준이면 3에 해당한다. 4번의 경우 응답 보기간에 중복이 있다. 배달 시간이 30분이면 1과 2 모두에 해당하므로 어디에 응답해야 할지 문제가 생긴다. 실험법. 실험법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인위적인 자극을 가한 다음 그 효과를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2개 혹은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눈 뒤 특정 집단에만 인위적인 자극을 가한 후 다른 집단의 결과와 차이를 비교한다. 이때 인위적인 자극을 가한 집단을 실험 집단,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하며 인위적인 자극이 된 변수를 독립 변수,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한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안전교육을 시행한 실험 집단과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 집단을 구성하였다고 하자. 이때 종속 변수인 교통법규 위반 건수에는 독립 변수인 안전교육 이외에도 운전자의 나이, 운전 경력, 준법 정신 등의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러한 변수가 두 집단에서 차이나지 않도록 동질성을 확보하고 잘 통제해야 한다. 실험법은 인과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 하지만 인간이 실험 대상이므로 윤리적인 문제를 넣을 수 있고 완벽히 통제된 실험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잘못된 실험법의 사례. 갑은
토론식 수업이 고등학생의 논리적 사고력 발달에 효과적인지를 실험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갑의 연구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토론 수업 이외에 성별이라는 변수가 종속 변수인 논리적 사고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여학생 학급의 논리적 사고력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가 토론 수업의 효과인지 성별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남학생 학급은 이 고등학교의 교사가 수업하였고 여학생 학급은 갑이 수업하여 수업을 한 주체도 다르다. 실험법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법. 면접법은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와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면접법은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조사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접법은 문맹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고 무성의한 응답이나 악의적인 응답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추가로 질문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소수의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개입할 우려가 크다. 참여관찰법.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조사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하여 현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참여관찰법은 조사 대상자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대화한 내용을 기록하므로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 그리고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상도 조사할 수 있어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언어가 다른 사회의 사람이나 유아처럼 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대상에게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 대상자가 연구자를 의식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또한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도 크다. 참여 관찰로 알아본 유아들의 자연놀이의 의미. 연구자는 현대 사회의 폐쇄된 공간에서 정형화된 유아 교육을 받는 유아들에게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자연놀이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1년간 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유아 32명을 참여 관찰하였다. 있는 그대로의 행동을 관찰하는 참여 관찰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특히 유용한데 그 이유는 언어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유아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참여 관찰법은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헌연구법은 기존의 연구 결과물이나 통계 자료, 기록물 등의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문헌연구법은 최근 연구 동향이나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문헌연구법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나 문헌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면 연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1차 자료는 현재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수집 작성한 자료이고 2차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연구자가 현재의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이다.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자료 수집 방법의 활용.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연구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그 적합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정책에 관한 국민의 선호도를 연구할 때는 질문지법, 결혼 이민자의 심리 상태를 연구할 때는 심층 면접법, 도시의 인구 현황을 연구할 때는 문헌 연구법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연구 주제에도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더욱 풍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양상을 연구할 때 질문지를 만들어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일부 인터넷 중독자를 면접하여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사례에서 연구자 갑은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먼저 고등학생들의 선고정관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는 문헌 연구법, 고등학교 남녀 학생 1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자료로 수업을 진행한 시법,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질문지법 등의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본 추출의 중요성과 표본의 대표성. 양적 연구에서 어떤 집단을 통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자 할 때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식을 조사할 때 모집단은 모든 청소년이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조사 방법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집단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모집단의 결과로 추론하는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일부 집단을 표본이라고 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하다.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모집단의 결과로 추론하므로 만일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모집단의 결과로 추론하여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36년 미국의 잡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예측은 실패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설문조사가 전체 미국인의 성향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에 근거하였기 때문이었다. 표본 조사의 경우 표본이 모집단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는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다양한데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추출한 표본은 일정 정도 소득이 있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을 포함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여가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일부 지역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모집단인 청소년에 대해 일부 지역 고등학생만을 표본으로 조사한 것으로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연구 결과의 신뢰도는 낮을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